음탕한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 그 첫 번째 이야기. 15세기 이탈리아 화가 보티첼리의 작품 중에 비너스의 탄생이라는 걸작이 있다. 비너스는 로마 신화에 나오는 여신의 이름인 베누스의 영어식 발음이다. 그러면 베누스는 누구인가? 바로 아프로디테다. 로마 신화는 고유명사만 바뀌었을 뿐 그리스 신화와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 고대 그리스 시인 헤시오도스에 따르면 시간의 신 크로노스가 낫으로 자기 아버지인 하늘의 신 우라노스의 성기를 싹둑 잘라버렸을 때 우라노스의 성기에서 뿜어져 나온 피 중의 일부는 바다에 떨어져 오랜 세월 바다 위를 떠다니게 된다. 거품을 뜻하는 고대 그리스어는 아프로스이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거품, 즉 아프로스에서 아름다운 여신이 솟아올랐다. 바다의 신은 거대한 조개 껍데기 하나를 밀어올려 이 여신을 태웠다. 서풍의 신 제피로스는 여신이 타고 있는 조개를 해변으로 밀어 한 섬에 착륙하게 했다. 여신이 상륙할 당시에도 거품은 여신이 탄 조개 껍데기 주위를 떠다니고 있었다. 마침 이 섬에 있던 호라이 세자매 여신의 맞이 탈로는 이 여신에게 옷을 입혀주고는 거품에서 태어난 여신이라고 해서 아프로디테라고 이름을 붙였다. 아프로디테가 상륙한 섬은 그리스 본토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지중해 동쪽의 키프로스다. 이때부터 이 섬은 아프로디테 여신의 섬이 된다. 아프로디테가 지닌 많은 별명 중 하나인 아프로디테 포르네는 음란한 아프로디테라는 뜻이다. 포르네는 음란한 영화나 사진을 뜻하는 포르노그래피의 포르노와 같은 의미를 지닌다. 그렇다면 아프로디테가 음란한 아프로디테라고 불리는 까닭은 무엇인가? 거품 위에 뜬 거대한 조개 껍데기를 타고 섬에 상륙한 아프로디테는 호라이 여신을 따라 올림포스로 올라갔다. 비록 한적한 섬 연안에서 태어났다고는 하나 아프로디테는 하늘의 신 우라노스의 딸이었기 때문에 제우스는 아름답기 그지없는 여신 아프로디테에게 히메로스라는 신녀를 붙여주었다. 신녀란 격이 가장 낮은 여신으로 으뜸신이나 버금신들을 섬기는 하급 여신이다. 히메로스라는 말은 나른한 그리움이라는 뜻이다. 자, 아름다운 아프로디테에게 나른한 그리움이라는 신녀까지 따라붙었으니 올림포스의 신들이 얼마나 군침을 삼켰겠는가. 제우스는 형제들과 자식들에게 아프로디테에게 군침 삼키지 말라고 엄중하게 명령하면서도 정작 본인 역시 아프로디테를 힐끔거리며 군침을 삼켰다. 바다의 신 포세이돈이 제일 먼저 아프로디테의 연고권을 주장했다. 조개 껍데기를 타고 바다 저편의 거품에 실려왔으니 아프로디테는 마땅히 나의 애인이 되어야 한다. 활의 신이자 음악의 신 아폴론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나는 아름다운 수금소리로 여신의 환심을 살 자신이 있습니다. 영고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여신의 마음을 사는 신이 여신을 차지하기로 합시다. 전쟁의 신 아레스도 나섰다. 내 동의 없이 여신을 차지하는 신이 있으면 이 올림포스를 불바다로 만들고 말겠소. 제우스의 심부름꾼이자 도둑의 수호신이며 꾀가 많은 상업의 신인 헤르메스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저 여신의 아름다움 앞에서는 현명한 사람도 그 지혜를 도둑맞는 줄 모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헤르메스는 저 여신을 훔쳐내고야 말겠습니다. 아프로디테가 얼마나 아름다운 여신이었는지 구체적으로 말할 필요는 없다. 아프로디테는 사랑의 여신, 아름다움의 여신인 동시에 사랑과 아름다움의 화신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랑과 아름다움에는 항상 불화가 따르는 법이다. 불화의 여신 에리스가 나른한 그리움의 여신 히메로스와 함께 늘 아프로디테 주위를 서성거리는 것은 이 때문이다. 제우스는 아프로디테의 짝을 찾아주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대로 두면 머지않아 형제들과 아들들의 불화로 올림포스 천궁에서 대판 싸움이 벌어질 것이 너무나 분명해 보였기 때문이다. 제우스는 신들을 모아놓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 아프로디테를 업신여겨서 하는 말은 아니오만 아프로디테 때문에 우리 올림포스 신들의 우애에 금이 가서는 안 되지요. 그래서 나와 헤라는 곰곰이 생각해 보았어요. 올림포스의 이 천궁과 신전을 지은 신이 누군가요? 이 옥좌와 방패와 태양신의 태양마차를 만든 신이 누군가요? 아폴론의 활을 만든 신, 아르테미스의 창을 만든 신이 누군가요? 바로
헤파이스토스랍니다. 여러분은 헤파이스토스가 아직까지도 아내 없이 혼자 살고 있다는 것을 잘 아시죠? 나는 아프로디테에게 헤파이스토스의 아내가 될 것을 명합니다. 이것은 나와 헤라가 원하는 바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는 올림포스에서는 물론이고 인간 세상에서까지 추남으로 이름 높은 절름발이 헤파이스토스의 아내가 된다. 여기서 잠깐, 헤파이스토스는 어떤 신인가? 헤파이스토스는 헤라의 아들이다. 헤라의 아들이면 마땅히 제우스의 아들이기도 해야 하는데 헤파이스토스는 제우스의 아들은 아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 제우스는 여성이나 여신의 몸을 빌리지 않고 딸을 낳은 일이 있다. 그는 자기 일에 사사건건 간섭해서 나무라기도 하고 충고하기도 하는 여신 메티스를 삼켜버린 적이 있는데 메티스는 지혜로운 충고라는 뜻이다. 제우스가 이렇게 한 것은 성가신 메티스를 제거하는 동시에 메티스의 지혜를 자기 것으로 만들고 싶어서였다. 그런데 어느 날 제우스가 머리를 감싸쥐고 방바닥을 뒹굴었다. 제우스가 머리를 싸쥐고 뒹구는 까닭을 제일 먼저 짐작한 신은 올림포스의 꾀주머니 헤르메스였다. 헤르메스는 대장장이를 불러 제우스의 두개골을 조금 까내게 했다. 그러자 투구를 쓰고 창과 방패로 무장한 여신이 함성을 지르면서 튀어나왔다. 이 여신이 바로 지혜와 정의로운 전쟁의 여신 아테나다. 제우스의 아내 헤라의 기분이 좋았을 리 없다. 그래서 헤라도 제우스는커녕 어떤 신이나 남성의 씨도 받지 않고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이 바로 헤파이스토스다. 헤라가 아테나를 좋아하지 않았으니 제우스도 이 헤파이스토스를 좋아했을 리 없다. 어느 날 제우스와 헤라가 토닥토닥 입씨름을 하고 있었다. 제우스는 걸핏하면 여신이나 여성을 건드려 아기를 낳게 했는데 헤라는 이것이 못마땅했다. 그래서 둘 사이에는 입씨름이 잦았다. 그 자리에 헤파이스토스가 있었다. 헤파이스토스는 손재간이 좋아서 만들지 못하는 물건이 없었다. 그런 그가 옆에서 가만히 듣고 있다가 제 어머니 헤라의 편을 든 것이 화근이었다. 헤파이스토스는 헤라 혼자서 낳은 자식이다. 그렇지 않아도 꼴보기 싫은 판인데 제 어머니 역성까지 들었으니 제우스가 가만히 있었을 리 없다. 제우스는 화가 난 나머지 헤파이스토스를 걷어차버리고 말았다. 제우스가 여느 신이던가 올림포스 천성의 최고 신이다. 헤파이스토스는 제우스의 어마어마한 힘이 실린 발길질에 차여 천궁에서 떨어졌다. 그가 떨어진 곳은 렘노스 섬이었다. 인간 같으면 제우스의 발길질에 차이는 순간에 절명하고 말았을 것이다. 그러나 헤파이스토스는 신이어서 죽지는 않았다. 렘노스 섬에 떨어지는 순간 두 다리가 부러지고 얼굴이 일그러졌을 뿐 목숨을 잃지는 않았다. 그는 곧 그 좋은 손재주로 다리를 만들어 붙였다. 완벽한 다리는 못 되어 절름발이 신세가 되기는 했지만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별 지장이 없었다. 헤라는 아들이 지상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했지만 제우스의 부활을 돋울까봐 찾을 마음을 먹지 못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여신이 목에 걸고 있는 장신구를 가만히 보고 있자니 그 만든 솜씨가 여느 인간의 솜씨가 아니었다. 그래서 헤라가 그 여신에게 물어보았다. 그 목걸이는 어디에서 났나요? 도저히 인간의 솜씨라고는 믿어지지 않는군요. 그러자 그 여신이 대답했다. 렘노스 섬에 사는 한 절름발이 대장장이가 만들었죠. 어쩌다 절름발이가 되었느냐고 물었더니 올림포스 천성에서 땅으로 떨어지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다지만 인간 세상에 허풍쟁이가 좀 많아요? 헤라는 렘노스 섬에 산다는 그 절름발이가 바로 아들 헤파이스토스가 분명하다는 것을 알고는 그를 찾아서 다시 올림포스로 불러올렸다. 헤파이스토스는 추남인데다 절름발이어서 그렇지 팔 힘이 좋고 손재주가 빼어나서 마음만 먹으면 만들지 못할 물건이 없었다. 그는 물건을 잘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움직이는 힘을 부여하는 재간도 있었다. 그가 한때 정성을 기울여 금바퀴가 3개 달린 탁자를 하나 만든 일이 있다. 발이 셋이라고 해서 트리포도스라고 불린 이 탁자는 만든 이의 마음을 읽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올림포스 신전 어디로든 혼자 굴러갈 수도 있었다. 이렇게 손재주가 좋아서 올림포스에서는 대장장이 신 노릇을 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헤파이스토스에게는 아내가 없었다. 워낙 볼품없이 생긴 데다가 두 다리까지 부러져 의족을 달고 다니는 절름발이었기 때문이다. 제우스는 올림포스에서 가장 못생긴 헤파이스토스에게
천하에서 가장 아름다운 아프로디테를 아내로 삼게 한 것이다. 말하자면 올림포스와 인간 세상을 통틀어 가장 어울리지 않는 한 쌍이 탄생한 것이다. 이 둘의 결합을 두고 미녀와 야수 이야기의 원조라고 부르는 학자도 있다. 그러나 이들의 결혼 생활은 행복하지 못했다. 헤파이스토스가 대장간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천하의 미녀신 아프로디테를 본 척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